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 전공도 하지 않았고, 완전 개발 자체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개발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리소스도 굉장히 많고, 강의도 많아서 그냥 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살펴보다가 가르쳐주는 사람과 그들의 간극이 벌어져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시작하는데 좀 뭘 해야 될지 막막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목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인데요. 완전 첫걸음이죠. 첫걸음에 챙겨갈 재료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프로그래밍적 사고, 로지컬 띵킹과 그 다음에 기초 문법, 그리고 UI 그리기입니다. 이 세 개가 굉장히 잘 정립되지 않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순서도 다르고 중요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정보가 혼재되어서 이것저것 우왕좌왕 하다가 굉장히 힘에 부쳐서 개발을 그만두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먼저 프로그래밍적 사고인데요. 정의를 찾아보자면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 일체. 개발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무언가 프로그래밍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더 광범위한 느낌이에요.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 사고의 과정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보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아주 사소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예로 드는 게 친구가 놀러 왔다. 오, 나는 소개해줄 곳이 없는데. 문제죠.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 데려가지? 여기 가면 재밌으려나? 카페 좋아하나? 집에 빨리 가야 되나? 여기에 왔던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데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나눕니다. 자,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저는 이제 평화의 도시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예로 많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나? 없나? 있다. 그럼 집에서 배달 음식 먹어야지. 안 된다. 안 되면은 매운 거 잘 먹는지 물어봐야겠다. 매운 거 잘 먹으면은 칼국수, 쭈꾸미, 두루치기 하고 마지막 성심당 들리고 집에 보낸다.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는지는 이 솔루션의 유효성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아주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그림입니다. 순서가 있죠. 가장 먼저 집에 초대할 수 있는지 보고 그리고 매운 거 잘 먹는지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심당을 들리고 집에 보낸다. 순서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순서를 쭉 나열해서 답을 기술하는 사고 과정 일체를 아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이 순서도를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기술이에요. 프로그래밍적 사고는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연습하면은 충분히 늘 수 있는 거고요. 그냥 기술입니다. 배워서 연습해서 실력을 늘리는 것. 근데 우리는 이제 개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이야기를 잘 못 듣기 때문에 가볍게 건너뛰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프로그래밍적 사고가 자라고 그 안에 과정 속에서 이게 연습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런 케이스, 나는 문법 강의도 다 들었어. UI도 그릴 수 있어. 뭐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뭐 막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마주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저렇게 작성하지 못해서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을 한다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길러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아주 쉬운, 저도 처음에 많이 했던 건데요. 기계를 하나 떠올려 보고 그 동작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자판기나 엘리베이터, 그리고 동작 순서를 써봅시다. 요거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자판기에 동전을 넣지 않고 눌렀을 때 나오지 않는다. 비품이 난다. 띡띡띡 에러 나온다. 자판기에 돈을 모자라게 넣고 눌렀을 때, 돈을 넣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하면서 동작하지 않는다. 돈을 충분히 넣고 눌렀을 때, 돈을 과도하게 넣고 눌렀을 때, 잔돈이 남았을 때, 잔돈이 남지 않았을 때. 어때요? 이 자판기가 동작하는 과정을 그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판단하고 그 뒤에 어떤 순서대로 동작하게 해야 될까요?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판기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느냐,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가 동작하는 순서, 원리를 역으로 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했을 때, 이렇게 이 순서로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겠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프로그래밍적 사고가 자란 겁니다. 자, 재미있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이미지가 포함된 웹페이지가 있고요. 아이패드나 맥북만 있다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면은 이 오른쪽에 그림처럼 절반은 게임이고요. 절반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저기 있는 몬스터가 계단을 올라가서 보석을 먹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술하는 거죠. 앞으로 걸어가고 꺾어, 계단을 올라가, 멈춰, 꺾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진입하기 좋아요. 영어도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개발 언어를 알아야만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문법도 중간중간 같이 공부하긴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기르는 리소스로는 굉장히 재미있고 진입이 쉽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발 자리도 이 스위프트 유치원이라는 재생 목록에 저 플레이그라운드를 한번 같이 돌려보는 그런 리스트가 있으니 시작을 하신다면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 문법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죠. 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게 기초이자 기본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치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과 같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좀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요. 기본이라고 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작을 하면 한 번에 다 해야 된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리우 알파벳이라면서요. 네, 애플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 A, P, P, L, E 요 4개의 알파벳을 알면 되지
그 애플을 알기 위해서 애플이 나왔네. A, B, C, D, E, F, Z까지 다 외우고 애플로 오면 물론 애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알파벳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가야 하는 게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자기가 정해야 돼요. 이거 왜 공부하는 거예요? 기초니까요? 기본이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위의 순서도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즉, 자판기가 어떻게 동작할지 우리는 설계를 했죠. 자판기가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음료를 눌렀을 땐 이렇게 저렇게 순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즉 기계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계가 알아듣는 말로 명령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명령어를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기초니까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위에서 그리고 지금 그렸던 순서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 순서도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기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고 닦자. 한 번에 첫 페이지를 떼었으면 끝까지 쭉 기본부터 다 훑고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발을 하다가 보면은 저도 지금도 문법을 다시 살펴봅니다. 잘 안 쓰는 건 까먹을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와서 봐야죠. 처음에 기초 기본을 다 갈고 닦았다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너무 많은 힘을 빼고 너무 힘들고 괴롭게 개발을 하면 개발이 재미없어지고 하기가 싫어집니다.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학습 방법은 이미 진짜 많이 있어요. 책도 진짜 많고요. 블로그도 많고 찾아보면은 무료 강의도 유료 강의도 많죠. 이 문법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로 더 여기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정도를 알고 필요한 만큼 하는 것. 이 순서도에서 만약에 매운 것을 못 먹으면은 이렇게 하고 매운 것을 먹으면 이렇게 하네. 이거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걸 찾아보세요.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물론 그거가 뭔진 알겠지만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몇 개월 걸리겠죠. if문이네.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갈라지는 건 if문이네. 책에서 찾는 게 어렵다면은 주변에 개발자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아니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문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모르나요? 처음에 시작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뭘 모르는지 아는 상태로 넘어가는 게 첫 단계입니다.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 게 없지 이러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나는 뭘 모르는 걸까 해서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문법을 다시 봐야 하고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하게 깔끔하게 다 끝내고 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짧고 빠르게 치고 다시 돌아와서 또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내가 문법을 봤다 하더라도 더 나은 코드를 만들 때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올려놓은 강의 중에 이넘의 활용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열거형, 문법책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열거형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코딩을 할 때 여기서 열거형을 썼어야 되는구나 는 굉장히 뒤에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열거형을 공부하러 돌아옵니다. 즉 내가 짠 코드는 일단은 돌아가게 만들고 점점 더 나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법책을 좀 살펴보고
요것을 좀 더 나은 코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에 일단은 순서도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요. 그 순서도를 로직을 실제 구현하면서 내가 모르는 문법 위주로 모르는 거 먼저 공부를 하고 걔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웠어. 남들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을까? 아닐까? 찾아보시면서 좀 더 낮게 개선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UI 그리기예요. UI 코딩을 하지 않는 분도 있긴 하지만 iOS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자와 로직이 만나게 되는 접점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잖아요. 유저가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그래서 로직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접점을 우리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결국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화면을 그리는 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죠. 자, 그러면은 포토샵 어떻게 사용 방법 익히죠? 강의를 처음부터까지 다 봐요. 네, 그것도 좋긴 한데요. 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그려야 할 화면을 보고 그리고 그 화면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걔네를 그리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우선순위도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씩 다 그려보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만나는 녀석들은 정해져 있겠죠. 이미지, 텍스트, 버튼 이런 것들은 없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예요. 버튼부터 알아보세요. 텍스트부터 알아보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걸로 시작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그려야 할 그림에 필요한 컴포넌트가 뭐예요? 그걸 공부하세요. 당신이 그린 순서도에 필요한 문법이 뭐예요? 그걸 공부하세요. 와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전 뭘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추천을 합니다. 일단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본 앱을 한번 따라서 그려보기를 추천해요. 예를 들면 계산기, 설치를 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있죠. 설정, 이것도 앱입니다. 설정 앱, 알람 시계, 여러 개의 애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런 앱을 한번 똑같이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 앱들은 애플의 철학과 의도를 배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썸존, 사용자가 한 손가락으로 인터페이스를 만질 수 있어야 돼. 엄지손가락이 닿는 영역 안에서 UI를 다 배치하자. 이런 것들의 철학을 배우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에 설계된 디자인과 그 의도들을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 없는 UI와 이유 없는 코드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서 그려보면서 왜 이렇게 그렸어야만 했나, 왜 이런 걸 했지? 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컴포넌트를 진짜 많이 써요. 애플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 기본 컴포넌트로 하진 않았지만 꽤나 많은 부분 기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앱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커스텀을 연습하지 않아도, 커스텀하게 만들지 않아도 엑스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로 그리기가 좋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내가 자주 쓰고 있는 앱 중에서 할만해 보이는 거 하세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 없어요. 그냥 그리세요.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많이 그리면 됩니다. 저는 잘 못 그려요. 아니에요. 그럼 적게 그린 거예요. 뷰 그리는 것은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실력이 올라갑니다. 재능의 영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노력과 시간 투자의 영역이에요. 뭐가 더 효율적인지, 뭐가 더 좋은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굉장히 기초 체력과 같고요. 이 UI를 그리지 못하면 iOS 개발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 저 화면 다 만들어 보시고요. 중요한 건 내가 자주 쓰고 있는, 내가 많이 봤던 거,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화면, 이게 체크리스트 마냥 요런 레이아웃 그려봤음, 요런 레이아웃 그려봤음, 그것도 좋긴 한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다닐 회사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앱을 제공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평소에 나는 메신저 앱을 진짜 많이 써, 너무 좋아해. 메신저 회사 갈 확률이 높아요. 내가 좋아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거기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앱, 그런 거보다도 내가 평소에 자주 쓰고 있는 앱을 먼저 그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누군가 쓸 앱의 화면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쓰고 있는 앱의 화면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중요한 건 효율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중요도가 아니고 많이 그리고 빨리빨리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iOS 개발을 하고 싶었어요. iOS 개발을 해야지 엑스코드를 딱 켰어요. 그때는 스토리보드였는데 오! 여기 뭐 아이폰 같이 생긴 거 있네. 코드 있네. 나 뭐 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실력이 늘지? 누군가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일단은 화면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화면이 돌아가게 만들어 보세요. 계산기 같은 거 어때요? 만들 수 있겠어요? 오,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계산기 그려보시고. 근데 왜 제 계산기는 계산이 안 돼요? 그거는 순서도, 로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산기는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순서도를 그려보시고요. 그 그린 순서도대로 이 UI가 동작하게 만들어 보세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반복문을 모르거나 혹은 아마 if문을 모르거나 아마 변수를 모르거나 아마 배열을 모르는 걸 겁니다. 그걸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적 사고도 학습할 수 있고요. 문법도 공부할 수 있고요. UI도 그릴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앱, 그리고 그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 위주로, 그리고 빠르게 결과가 나오면 재미있고요. 재미있으면 계속하게 되고요. 그러면 잘하게 됩니다. 잘하면 재미있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 좀 더 시작을 어디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료들은 고민을 해보고 다음에 공유를 할 수 있으면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